안녕하세요. 아빠랑 함께하는 행복육아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릴 조준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엉덩이 씨름을 집에서 이따금씩 합니다. 이 엉덩이를 서로 마주대고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놀이인데요. 그 아이랑 엉덩이를 이렇게 마주대고 있으면 이 기분이 묘하게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 또 한 번씩은 저희랑 아이랑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아이가 와서 제 바지를 벗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빠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또 첫째 아이랑 하고 있으면 또 둘째 아이가 와서 같이, 또 셋째 아이가 와서 이렇게 해서 3대1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마까지 해서 이제 막 이게 팀 대 팀으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이 엉덩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놀이인데 그냥 엉덩이만 마주대고 아빠랑 아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놀이인데, 아이도 너무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아빠인 저도 행복하고 엄마도 옆에서 이제 너무 즐거운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아이의 그 힘이 조금씩 자라는 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아빠의 마음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와, 또 이 과정에서 경험한 또 사랑하는 아내와 공감하면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둘째 아이랑 첫째 아이가 엄마 옆으로 이렇게 쪼르륵 가더니 아빠 가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죠. 힘들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좀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아이가 가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뭐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뭐지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이게 또 들어가면 가라 그러고 아예 이제 힘으로 이제 끌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뭔가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제 나름대로 이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무기를 삼아서 또 맡은 바 열심히 했고, 집에 와서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이게 신통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제 나름의 결론은, 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아빠 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 놀이는 별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아이 그 배에다가 방구 뿡 껴주는 이 배방구 했더니 아이가 깔깔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좋아해? 뭐 등에다 해도 뿡 껴도 좋아하고, 요새는 이제 엉덩이에다 방구 푹 껴주면 이제 애들이 실제로 방구 끼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 한 장 가지고 와서 신문지로 이제 아이들이랑 격파를 했어요. 그또 애들이 쫙쫙 찢잖아요. 한번 칠 때마다 쫙쫙 찢어지니까 주먹으로도 찢고, 등으로도 날로도 치고, 발차기도 하고, 검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이렇게 격파놀이 하다 보니까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찢고 나면 이렇게 자신감, 통쾌함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택배 물건이 오면 그 상자가 남지 않습니까? 이 상자에 아이 쏙 태우면 이 근사한 썰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썰매 쭉 끌어주면 아이 깔깔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여기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더라도 매일 아이들이랑 이 작은 시간이지만 같이 놀자.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논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가면 저 가라고 다시 이제 밀어내던 아이들이 저기 딱 아빠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다! 하고 저기서 다다다다다다 올리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 들어나오면 막 저한테 안기고, 그때부터 다시 하면서 이제 아빠 퇴근 세레머니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했던 그런 변화들을 아빠랑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쭉쭉쭉쭉 콘텐츠들이, 놀이 올렸던 이런 콘텐츠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그 보시는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나도 집에서 해봤더니 이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할지 몰랐는데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좀 모아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컨셉으로 해서 대중분들께 저희들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상품을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변화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께도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에 반응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1차 펀딩을 했을 때가 한 3,000%, 그 다음에 이게 앵콜 펀딩이 많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3차 펀딩까지 해서 총 약 한 4천여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펀딩에도 참여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셨고요. 약 8,000%에 가까운 펀딩률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로 돼가지고 현재 그 아빠놀이 책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좀 많은 그런 도전과 격려를 받았다는 건요. 이게 아빠의 그런 작은 행동 변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놀이들인데 실제로 아빠가 1분이고 10분이고 또 1시간이고 하고 나면 이 아이와의 그런 친밀함, 또 여기서 오는 그 아내와의 그런 관계들이, 그러면서 한 가정이 행복한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실제로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올려주신 후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 이 책을 보셨을 때 이거 누구나 아는 놀이들이고 이 책은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너무나 또 이미 다 해보셨던 놀이기도 하고 다 경험하셨던 놀이인데 실제로 아빠가 아이와 대면하는 그 순간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이런 놀이 좋아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깔깔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감격이 됐고 감동이 됐고, 이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했던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저희에게 라이팅 부문의 2018년도 베스트 상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옳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렇게 아빠의 작은 행동 변화를 응원하고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큰 격려를 받았고요. 또 그만큼 아빠 육아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 아빠 육아를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는,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아빠들을 위한 저희들의 그런 작은 몸짓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놀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놀이의 영단어는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플레이의 어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플레이의 어원은 플라가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갈증. 갈증이란 뭐냐면은 아이가 목마른 사람이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졸리면은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심심하면 놀아야 되는, 이 자연 상태로 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는 거, 이게 이제 놀이라는 단어의 영단어 워원인데요. 또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인 퀸터 벨치 분은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놀이란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보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그런 본인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란 삶이자 인생 그 자체이다. 근데 우리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그 아이들의 그런 욕구가 이렇게 발현될 때 안 돼, 그만해, 시끄러, 안 돼,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제지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곱씹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놀이가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욕구고 한데, 이 놀이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아빠 몸 등산하는 놀이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랑 산에는 갈 수는 쉽지 않지만 아이가 아빠 몸을 타고 이렇게 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아빠를 밟고 여기 타고 올라가는 그 등산 놀이가 있는데요. 이 아빠 몸을 타고 올라가려면 일단 아빠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몸으로 해가지고 막 있는 힘껏 자기가 자꾸 막 올라가잖아요. 이 보면 힘이 대단합니다.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고 막 아빠 옷이 다 찢어질 동안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그런 지구력, 근력들이 길러지고, 또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균형 감각도 길러지고, 또 이게 순식간에 아빠의 틈만 보면 딱 잡아서 올라가니까 이게 민첩해지고, 이런 어떤 영유아 시기의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신체 발달이 이런 아빠의 그런
그런 등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도 아빠와의 그런 친밀감이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니까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고, 또 이 아빠 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는 아주 우쭐한 겁니다. 이렇게 목막까지 타고서는 막 이렇게 이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아빠 놀이가 이게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와 자주 하는 놀이 중에 책탑 쌓기 놀이가 있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도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쌓다가 보면 그 위에 또 판을 얹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 아이들과 이 놀이를 이제 아내가 좀 멀리 갔던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두 아이와 함께 그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충 몇 개 쌓고 말겠지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처음에 하나 이렇게 쌓더니 또 이제 또 하나 쌓더니 어느 순간 이제 자기들 키만큼 이렇게 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거니 했는데 애들이 거기 몰입해가지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쌓더니 이게 어느새 이렇게 자기 키보다 높은 데 와서 그 주변에 책상이랑 의자랑 이렇게 밟고 올라갈 것들을 갖고 오더니 계속 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도와줬더니 이제 결국 이게 천장까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이가 누가 시켜서 하려면 책 쌓으라고 시켜서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모양도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두 아이가 같이 하는데 때로 이렇게 꽉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언니 다쳐 조심해. 동생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그 과정들이 또 사회성 발달에도 연결되고, 책탑 쌓기를 자주 하는데 쌓을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어쩔 때는 높이 쌓고 어쩔 때는 옆으로 쌓아서 걷다 인형 집어넣어가지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런 창의력들이 볼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아이들과 놀면서 정말 이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는 이 놀이만큼 이 실패해도 되는, 안전하게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요. 사회 나와서 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으니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뭐 하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간 나가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놀이를 하다 보면 종이컵을 쌓다 보면 계속 쓰러지거든요. 이게 뭐 쌓다 보면 또 쓰러져. 뭐 하다 보면 또 누가 와서 방해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비록 다시 쓰러졌지만 다시 쌓고 이게 다시 즐겁게 도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인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루고루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에게 좀 놀이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그런 전환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아빠인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대가 부부 중심의 육아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야 이제 많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뭐 고모, 삼촌, 이모 온 가족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또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자는 것도 재워줘야 되고, 씻는 것도 씻겨줘야 되고, 오줌 싸면 갈아줘야 되고, 응가 싸면 다 치워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부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빠들이 아직 여기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아빠들이 워낙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한 마을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엄마가 지금 오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사회에서는 독박육아라고도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건데 이 엄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육아를 해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아빠가 또 이 육아에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이런 엄마와는 또 다른 그런 건강한 체격과 또 강인한 체력, 또 그리고 엉뚱함, 또 이런 유머, 아빠의 그런 오버액션들이 아이 너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런 놀이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 박사님의 그런
그 연구에 의하면 아빠와 어린 시절, 그 유년기 성장기 시절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룰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술적으로는 father effect, 그래서 아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사회성, 그리고 창의성, 리더십, 나아가서는 학습적인 면에서도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엄마에게만 하는 것도 너무 엄마에게 미안한 일이고, 그걸 더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육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놀면서 하면 생각보다 쉽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빠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뭐냐면, 오뚜기 아시죠? 넘어졌다 일어서는 오뚜기.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앉아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쏙 와요. 그러면 이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애 어릴 때부터 이걸 꾸준히 해줬는데, 둘째도 해주고, 또 첫째와 둘째 있을 때는 이제 둘이 같이 덤벼들어요. 무거워요. 이렇게 해주고, 셋째도 이제 두 돌이 되어 가는데요. 한 돌 때 이게 머리 가늘 수 있을 때부터 계속 해줬는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좀 가만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발로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발로 이렇게 버텨 밀고 머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 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빠 오뚜기 요 놀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응들이 재밌었어요. 제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에게 여보 오늘 이거 해봐요. 넵 이거 하면서 이제 또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응원하는 또 목소리도 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오뚜기. 아빠 힘내세요.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여보가 이거 맨날 하는 거다.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또 남편분을 응원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기 가능? 이제 약간 아빠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죠.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아빠는 오뚜기. 그리고 이거는 인형 뽑기 놀인데요. 인형 뽑기 이제 아시죠? 저희 그 오락실 가면은 동전 넣고 이렇게 인형 뽑는 놀이 있잖아요. 아빠가 딱 이렇게 아이를 안아가지고 아이 손에 국자 지어주고 인형 떨면서 이제 빠바바바밤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빠가 자체 효과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가 이제 국자로 죽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렇게 바스켓에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놀인데, 또 여기서도 또 오면서도 자체 효과 하면서 아이 떨어뜨리면 아유 아쉽네 하면서 또 다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한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놀이가 나고 난리가 나죠. 와 이런 기발한 이 아빠들의 이런 기발함들이 있잖아요. 기발함에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따라하고, 어떤 아빠분께서는 이 안대를 하고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일로 가세요 하면 맞춰서 가가지고 내리세요 하면 이제 정말 이게 아바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는데, 이게 한 번에 성공하면 사실 이게 괜찮은데 재미 주려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사실 해보니까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한 번에 성공시켜줄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형 뽑기 놀인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으면은 이런 놀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저도 이제 알게 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재밌는 놀이들이 너무 많은데 아빠들은 누구나 아빠 놀이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법 3가지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빠의 그 우렁찬 목소리입니다. 우렁찬 목소리. 엄마의 그런 목소리가 중고음 톤이라면 아빠의 목소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중저음의 이런 베이스 같은 이런 목소리들인데, 아이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또 이런 북소리 쿵쿵쿵 하면 이렇게 좀 신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신바람들을 자극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사실 이 목소리가 전체 즐거운 그 놀이 시간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좀 이게 진짜일까를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숨바꼭질 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목소리 없이 이게 제가 열을 세야 되잖아요. 대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숨어,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도 이렇게 또 보면서 이렇게 건성건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뻔히 대충 숨은 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찾는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서 찾죠. 바로 가서 찾고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아빠 다시 하라 그래요. 아빠 다시 해. 재미없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테스트하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여기 숨었네. 또 이렇게 딱 찾으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재미없다고 안 하거나 또 다시 하라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이런 아빠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찾는다 열 하면은 애들이 열만 돼도 아직 못 숨었어요 아빠 다시 세요 다시 세세요 그럼 열만 더 셀까? 네 아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대충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또 열을 또 셉니다. 그래서 열하나 열둘 찾는다 그럼 이제 찾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갔지 이제 뻔히 다 알지만 어디 갔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있는데 이제 대충 가다 보면 요 앞에서 이제 우리 딸 어디 갔나 보고 싶어라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꼼지락 거리면 이제 힌트를 찾으면 이게 뭐가 꼼지락대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찾았다 하면은 이제 아이가 하면서 찾았다 하면은 이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꼭 안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어디 갔었어 아이고 내 아빠 너무 보고 싶었네 이러면서 뽀뽀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잖아 아이가 그 별거 아닌데. 그래서 아빠 다시 하자 아빠 다시 또 해요 또 숨을게요 하잖아요. 이거는 앞에 했던 그 다시와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즐겁게 이제 놀이가 되는 그 목소리, 아빠의 그런 우렁찬 목소리는 그 놀이의 신바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빠의 그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그 우리 아이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헐리우드 액션인 거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체격이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볼 때는 저희 요만한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는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고 막 덩치가 있는 거인이잖아요. 그 아이랑 이제 베개 싸움을 해요. 베개 싸움을 이렇게 야 하면은 처음에 밀당 하듯이 저도 이제 우세하게 막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아빠가 이제 밀리잖아요. 또 아이는 막 더 신바람 나서 막 해가지고 아빠가 이게 까당해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 아빠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막 할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이 거인 같은 아빠를 쓰러뜨리는 이 통쾌함, 이 짜릿함. 이 성취감은 뭐 대단한 거죠. 막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또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하는 이런 아빠의 그런 헐리우드 액션들이 또 아이의 그런 어떤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빠의 그런 헐리우드 액션이 들어간다면 두 번째 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추임새입니다. 잘하면 잘했다. 나이스.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최고야. 너무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그런 즉시적인 반응과 적절한 칭찬들은 아이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종이컵을 쌌다가 쓰러졌어요.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거기다 대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놀이가 안 되고 아이 상처 주는 거지만 종이컵이 쓰러졌네 얼마나 속상하니 우리 다시 싸볼까 힘들지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공감해주면 아이가 이게 또 다시 힘들지만 그거 이겨내고 또 다시 쌓잖아요. 이런 어떤 적절한 추임새는 또 아이와의 그런 평생토록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놀아야 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뭘 하고 노느냐보다는 어떻게 노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꼭 아빠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그런 우렁찬 목소리, 그 헐리우드 액션, 그리고 적절한 추임새 요것들 잘 기억하시면 뭘 하든 즐겁게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습니다.